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버는 돈을 단 하루 만에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26년 대한민국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지만 직업에 따라 연봉 격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은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직업 10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나 변호사를 최고 연봉 직업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각 직업의 평균 연봉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 직업에 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직업이 왜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항공기 조종사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의 기장급 조종사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8천만 원에서 2억 원 수준입니다. 부기장의 경우에도 1억 원을 훌쩍 넘는 수입을 올립니다.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거나 민간 비행학교에서 자비로 수억 원을 들여 교육을 받거나 항공사 자체 양성 프로그램에 합격해야 합니다. 조종사의 높은 연봉은 단순히 비행 기술만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수백 명의 승객 생명을 책임지고 수천억 원대의 항공기를 운용하며 극도로 높은 집중력과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국제선 장거리 노선을 담당하는 기장의 경우 2억 5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기도 합니다. 9위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국내 대형 로펌의 시니어 변호사들은 평균 2억 원에서 3억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되면 연봉이 아닌 수익 배분 방식으로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높은 연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의 상당수는 연 5천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을 올립니다. 대형 로펌에 입사하려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로스쿨 출신의 우수한 성적과 영어 실력,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업무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기본이며 새벽까지 계약서를 검토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높은 연봉은 이러한 극한의 노동 강도에 대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8위는 빅테크 기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대형 IT 기업의 시니어 개발자와 구글,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한국지사의 엔지니어들은 평균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스톡옵션까지 포함하면 3억 원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발자가 되는 길은 비교적 열려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독학이나 부트캠프를 통해 실력을 쌓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높은 연봉을 받는 시니어 레벨에 도달하려면 최소 7년에서 10년의 경력과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IT 업계의 특징은 나이나 학벌보다 실력이 우선시된다는 점입니다. 30대 초반에도 능력만 있다면 2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7위는 대기업 임원입니다. 삼성, 현대, LG,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임원 평균 연봉은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수준입니다. 사장이나 부회장급이 되면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을 받기도 합니다. 대기업 임원이 되는 길은 매우 험난합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0년에서 30년 동안 치열한 승진 경쟁을 뚫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이 탈락합니다. 같은 해에 입사한 수백 명 중에서 임원이 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기업 임원의 높은 연봉은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과 의사결정 권한, 그리고 회사의 실적에 대한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실적이 나쁘면 언제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불안정성도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6위는 증권사 IB 본부장급 임원입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의 기업금융본부장이나 리서치 센터장급 임원들은 평균 3억 원에서 4억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5억 원을 넘기도 합니다. 투자은행 업무는 기업의 인수합병, 주식 발행, 채권 발행 등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입니다. 한 건의 딜이 수백억 원, 수천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엄청납니다. 이러한 거대한 자금이 오가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높은 보상이 따라옵니다. IB 업계에 진입하려면 명문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BA를 취득하거나 CPA나 CFA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금융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업 분석 능력, 그리고 네트워킹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5위는 외국계 투자은행의 매니징 디렉터입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 서울지사의 MD급 임원들은 기본 연봉만 4억 원에서 5억 원이며 보너스까지 합치면 7억 원에서 10억 원을 받습니다. 외국계 IB는 국내 증권사보다 훨씬 높은 보상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업무 강도와 성과 압박도 극심합니다. 실적이 나쁘면 가차없이 해고되며 평균 근속 연수도 국내 기업보다 훨씬 짧습니다. 외국계 IB에 입사하려면 영어는 기본이고 해외 명문대 MBA나 국내 최상위권 대학 출신이어야 하며 치열한 인턴십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입사 후에도 주 10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일상이며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4위는 대형 병원의 전문의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의 교수급 전문의들은 병원 급여와 외래 진료, 수술 등을 합쳐 평균 3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전문의의 경우 10억 원 이상 버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6년 과정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문의가 되기까지 최소 11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공부와 과로에 시달려야 합니다. 의사의 높은 소득은 오랜 교육기간과 생명을 다루는 막중한 책임, 그리고 의료사고의 위험에 대한 보상입니다. 특히 외과나 산부인과처럼 위험도가 높은 과는 더 높은 수입을 올립니다. 3위는 대형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앞서 9위에서 언급한 대형 로펌의 시니어 변호사보다 한 단계 위인 파트너급은 연봉 개념이 아니라 수익 배분 방식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평균 5억 원에서 10억 원, 잘 나가는 파트너는 2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기도 합니다. 파트너가 되려면 로펌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탁월한 업무 능력을 입증하고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백 명의 변호사 중에서 파트너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파트너 변호사들은 기업의 중요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며 M&A, 소송, 규제 대응 등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걸린 사안을 다룹니다. 한 건의 자문료가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하며 이러한 전문성에 대한 대가가 높은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2위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입니다.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수천억 원, 조 단위의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기본 연봉이 3억 원에서 5억 원이며 성과보수까지 합치면 10억 원에서 20억 원을 받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고 증권사 리서치센터나 자산운용사 애널리스트로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CFA 자격증은 거의 필수이며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분석 능력이 요구됩니다. 펀드 매니저의 소득이 높은 이유는 그들의 투자 결정이 수조 원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과를 내면 엄청난 보상을 받지만 실적이 나쁘면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매일 시장을 분석하고 경제 지표를 파악하며 기업을 방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고강도 업무가 이어집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직업은 바로 대기업 CEO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대형 상장사의 대표이사들은 평균 10억 원에서 30억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같은 최고 경영자는 50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기도 합니다. CEO의 연봉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대가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으며 주주, 직원, 고객, 정부, 언론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상대해야 합니다. 대기업 CEO가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너 일가로 태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평사원부터 시작해 수십 년간 탁월한 성과를 내며 임원, 사장을 거쳐 CEO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수만 명 중 한 명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고소득 직업 10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랜 시간 동안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막중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극한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높은 연봉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수십 년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길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연봉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향을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얻는 보람과 행복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